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께 제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청장님도 제 신임 관련해서 얘기 나누신 거 있으신 거 있으세요? 어떤 거 논의해 주셨는지 많아요.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 새 원내대표 경선에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관련해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네, 고생들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당을 살리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참 뭐라고 저희가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결연하다라고 일단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 이 과정이 의총은 가보지도 못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연임이 안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황 대표의 무슨 뜻이냐, 신임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도 뭐 황 대표가 과연 이 재신임을 허락할까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왔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건데 이제 절차상에 약간 좀 문제는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이게 뭐 최고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냐, 그리고 예. 의원총회 한 번도 안 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게 과연 맞냐. 그래서 지금 중진들이 상당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뭐 워낙 이제 이 황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쟁 아닌 경쟁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상당히 이제 있으면서 신경전도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 가장 결정적인 게 지난번에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패스트트랙 그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의원들에 대해서 뭐 공천 가산점 주겠다. 그 직후에 그 황교안 대표가 이거 해당 행위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한번 맞선 적이 있는데. 그게 전조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미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감정이 좀 나쁜 감정들이 축적된 상태에서 이제 네. 그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고, 그때 이미 황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더 이상 지금 신임하지 않기로 이미 결심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의아한 대목은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속으로 수긍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지금 뭐 별다른 한거 없이 공개적인 반발은 안 하고 있잖아요. 별다른 한거 없이 이렇게 좀 쉽게 물러나는 것이 예.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전략상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일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황 대표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을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도 조금 비판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가 의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당이 정말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이 근본적으로 지금 해체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원들 좀 양해해 주시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조경태 최고위원님, 김순재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의결한 이 내용은 참이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원내대표의 연임이 됐든 다음 경선이 됐든 의총의 권한이 있습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를 하는 얘기, 정치를. 주변에서 들은 얘기, 정치를 안 했다 당대표가. 두 분이 친하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김병규 교수, 이거는 그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치라는 얘기라는 것은 결국은
이 내용 속에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총회를 모으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정리하는 수순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기준 의원, 강석호 의원 등 원내대표의 기간이 굉장히 남은 기가 짧습니다만 그럼에도 원내대표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이 나서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임기는 1년까지인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경선의 과정을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건데 정치를 하라는 얘기라는 건 당원 당규상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도 그동안의 관행과 관리에 따라서 의원들에게 폭넓게 의사를 물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일이 정리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황교안 대표가 본인 단식 이후에 대한 리더십을 좀 세우는 과정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당일 지도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총선을 앞두고 50% 현역 의원 교체기가 나왔거든요. 30%에 더해서 비례대표 등을 포함하면 50%가 될 거다. 그럼 그 50%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모이는 의총장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나경원 의원도 어찌 보면 다선 의원의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중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의 의지와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차기 총선을 위한 구성에 대한 포석과 여러 가지가 좀 엇갈릴 수 있다는 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반발들을 충분히 생각하면서도 이것들을 정리하고 본인의 쇄신에 대한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을 내년 총선 앞두고 바라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엇을 얻었을까? 박지원 의원의 한 얘기를 보면은 글쎄요. 국민에 대해서 욕은 혼자 다 먹고 수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지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번에 원내대표 자리라는 것이 무엇을 플러스가 더 많았을까요? 실이 더 많았을까요? 저는 일단은 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대표의 역할과는 조금 구별되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는데, 근데 사실 국회가 그동안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기본적으로 그 원내대표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이런 국회의 공회전 상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있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국회에서 한 투쟁들이 대부분 굉장히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물론 뭐 굉장히 좀 뭐 우리가 나다르크라고도 불렀잖아요.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서 자신의 어떤 정치 색깔을 분명히 선명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평가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원래 원내대표의 역할이 그런 선명성 경쟁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감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그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있고요. 패스트트랙 충돌 문제로 지금 수사를 받을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마음가짐 상태로 물러나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